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왜 조금 아쉽고 약간 간질간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약간 묻혀서 그냥 지나가 버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 코인이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블랙락의 토크나 펀드 비들이라고 있죠. 요거를 담보로 해서 파생상품 거래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여러 거래소와 협의 중이다. 바이낸스도 있었고요. OKX나 데리비트 이런 데랑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확산된 가운데 굉장히 비들이나 관련된 온도 이제 코인의 수요가 올라간다든지 유동성이 충족된다든지 굉장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9% 정도 올랐다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큰 등락폭은 아니잖아요. 약간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뉴스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안 올랐긴 했지만요.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브릭스를 대표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가상자산 공식적으로 브릭스가 그래도 성장률이 가장 큰 인도를 포함해서 많이 중국도 있고 한데 이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 하는데 사실 그게 크게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푸틴이 이게 투자를 위해 이런 얘기를 집어넣는데 이거는 약간 포장이 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탈달러를 위해서 스위프트 규제를 대항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 준비를 위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투자를 위해서다. 뭔가 조금 비본질적으로 저는 포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르진 않았지만 큰 뉴스였고요. 아마 이것도 이제 서서히 시작은 자기들 거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도 중국판 스위프트 그리고 러시아도 러시아판 스위프트를 이미 깔고 몇 년 전부터 돌리곤 있었는데요. 결국 그들 말고는 아무도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순서로 아마 채택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뉴스, 이것도 그냥 슥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SEC가 그렇게 코인이면 사실 싫어하기로 유명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승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뉴스 거의 그냥 한번 보고 쓱 지나갔잖아요. 만약 이런 게 불장에 나왔더라면 굉장히 크게 올랐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CPI 지표, 금리나 고용 지표, 여러 가지 지표나 거시경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누가 들어와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미리 들어왔고 아직 누가 안 들어왔나? 안 들어온 사람이 찾아보다 보면 이 불장의 정점의 시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일단 잡아봤는데요. 자, 일단 분위기 좋았었다고 했었잖아요. 자, 올해 비트코인 ETF의 유입액이 이제 금의 ETF에 이제 금 ETF가 최초로 나왔을 때 비해서 거의 10배 수준이다. 금도 굉장히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 그 금을 10배 뛰어넘었다는 건 누군가가 빨리 들어와서 이 비트코인을 지금 선점을 하고 들어 올렸구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기사인데요. 1년 안에 비트코인 매수한 주소 보유량이 2년 내 최고다. 지금 올해 ETF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 2024년이나 최근 지난 12달 안에 산 비트코인 주소나 사실 그게 그겁니다.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역시 누군가는 미리 들어와서 샀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누군가 중에 일단 한국의 개미들과 미국의 개미들은 제외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일단 이들은 아직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단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한국인들의 과열 지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파랑이가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빨강이가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자, 파랑이 김치 프리미엄. 우리 17년도 그 50%가 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김치 프리미엄.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 있죠. 지금 퍼센티지로 비교를 해서 나와 있진 않은데 약 5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50% 뚫고 올라갔었고요.
이 초록색은 이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해서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인데요. 자, 그러다가 50% 갔다가 이제 하락장이 오면서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근데 주로 마이너스에도 많이 있었다가 역시 21년 4월 즈음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두 번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가 제 기억에 한 17, 그러니까 20은 안 됐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17 정도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10월보다는 21년 4월에 알트코인 불장이 워낙 셌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4월쯤, 5월쯤에 많이 붙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하락장이 와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 내외에서 놀다가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비트코인이 1억 500만 원 찍었을 때 그때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약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계속 유지하다가 10월 20일 한 밤 무렵에 드디어 김치 프리미엄이 0%에 다다랐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무튼 지금은 불장 들어가기 직전에는 항상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 마이너스 김치 프리미엄을 하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할 텐데 그럼 이번 불장엔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일단 올해 3월에 한 10 정도 갔었고요. 21년 4월에 17쯤 갔었으니까 한 10에서 17 사이 언젠가 이제 불장의 정점 때 찍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는 올라가긴 어렵겠죠. 그래서 10에서 17 사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이제 막 0이 됐기 때문에 한국 개미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미국 개미들은 어떨까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코인베이스 뭐 프리미엄을 나타내는데요. 9월 달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노란 게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는 프리미엄 비율도 플러스, 이제 초록색 파릇파릇한 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한 10월 초쯤 가서 또 비트코인이 초반에 재미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뻘거지다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의 개미들도 아직 달라붙지 않았구나. 이들은 이제 상승의 아직 주체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들은 열외다. 그러면 투자 대상으로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고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게 누군지 아실까요? 제가 그 레리핑크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레리핑크라고 합니다. 뭐 20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꽃미남 시절이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자가 누굴까? 먼저 들어온 곳은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얼리 어답터라고 할까요? 빠른 기관들 우리가 계속 봤었던 뭐 블랙락이다, 뭐 피델리티다. 그리고 뭐 그레이스케일이 그 전에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뭐 몇 개 주에 한해서 뭐 연기금이다. 또 뭐 노르웨이다 뭐 이런데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관, 월가, 뭐 국가를 다 포함하는 이제 빠른 기관들은 이미 들어와서 선점을 하고 있더라. 자, 두 번째 들어온 분들 역시 이거는 이제 빠른 개인들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긴 조금 뭐한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뭐 김승호 회장이라든가 이분들은 사실 어 기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리고 빠르다고 하기도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일반 개미들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불장이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사고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도로 거슬러 가보면 마이클 세일러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신을 했겠죠. 김승호 회장 같은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은 마이클 셀러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20년도에 등장했을 때는 그냥 이상한 괴짜거나 뭐 이상한 사람이 비트코인 사고 있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무튼 빠른 기관들과 이제 소수의 빠른 개인들 뭐 좀 유명인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들어왔다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을 긋고 아직 안 들어온 자가 누가 있을까? 충격적이게도 늦은 기관들이요. 이게 월가 기관, 뭐 전통금융, 빅테크 이런 데가요.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늦은 기간이 아마 이 정점 근처에 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늦은도 아닙니다. 이제 이들을 보고 따라 붙을 늦을 개인들 아마 이분들은 이제 끝물에 들어오지 않을까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됐었죠. 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늦은 기관들, 늦은 개인들이 아직도 너무 많더라.
약간 이상하죠? 분명히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뭐, 모건 스탠리가 샀다더라, JP 모건이 샀다더라, 웰스파고가 현물 ETF 샀더라, 이거 뭐, NY 멜론 은행이 이미 커스터디를 뭐, SAB 121 뭐 해가지고, 뭐, 승인을 받았다더라, 준비 잘 하고 있다면서, 이게 안 샀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요. 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샀다.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도요, 뭐 0.05%, 뭐 0.02%, 1% 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적게 샀으며 뭔가 약간 과대 포장됐을 가능성. 여기가 샀다더라 했는데 알고 보면 뭐 소수점 몇 퍼센트 뭐 이렇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10월 20일자로 해서 이제 블랙락의 ETF 임원이 이런 CNBC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블랙락 ETF를 분석을 해본 결과 현물 ETF 투자자의 다수는 ETF 자체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들이더라. 여기 약간 저도 보면서 이걸 다시 읽어봤거든요. 처음이라고? 이 말인즉슨 과거에 ETF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블랙락의 ETF를 지금 많이 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사들조차 뭐 은행이다, 뭐 투자은행이다 이런 데들조차도 ETF 좀 투자하세요라는 조언에 여전히 소극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블랙락 이제 그 사마라 코언이라는 ETF 부분 CIO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면요. 자, 본인들 ETF를 분석을 해보니까 직접 투자자 80%, 그러니까 현물 ETF를 사는데 20% 정도는 펀드에 끼어 있는 형태로 ETF를 사고요. 한 80% 정도는 블랙락의 ETF 자체를 그냥 직접 사더라. 이 80% 중에 약 75%, 그러니까 대다수는 기존에 블랙락의 ETF 상품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여기에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짜로 초짜들이 지금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히 전통 금융, 뭐, 유명한 사람들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블랙락의 ETF의 대다수 고객들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예전부터 ETF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거래해 오던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을 옮겼다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고인물들이 지금 주식 채권 하다가 ETF 비트코인 한다고 생겼다고 해서 넘어온 게 아니라 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쉽게 말하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던 이들이 거래 수단을 비트코인 ETF로 대거 변경을 해서 그냥 새로운 아예 생짜 손님으로 등장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뭐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아까 뭐 금의 10배를 넘어섰다는 ETF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 한 90%는 그냥 우리 같은 고인물, 뭐 빠르셨으면 2017년에 들어왔거나 뭐 21년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면 업비트 쓰는 사람들이 ETF로 지금 죄다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한 10% 정도만 뉴비는 이제 아예 비트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아까 잠깐 언급했던 김승호 회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이들이 김승호 회장도 처음에는 비록 늦긴 했지만 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코인베이스가 어렵고 뭐 까다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사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ETF 나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블랙락의 ETF가 생각보다 본인 얘기로 빨리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블랙락의 ETF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의 0.05%인가요? 그때 당시 그걸 사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분도 지금 0.05%를 사고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마 이 뉴비에 제가 들어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 이제 월가 주요 은행 중에 모건 스탠리 나름 잘 나가는 은행이죠. 근데 여기가 대형사 은행 중에서 지난 8월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최초입니다. 월가 주요 은행 중에 그것도 8월에 최초로 자사 소속 15,000명의 이제 재무 상담사들에게 150만 달러 상당의 부자 고객들에 한해서 자 블랙럭 거 그리고 피델리티 거 ETF를 이제 권유해라. 이것 좀 사라고 허용을 했다. 가장 이제 주요 은행 중에 빠르다는 데가 8월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사람들의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8월 5일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9월 초에도 비트코인 가격 거의 8월 초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뭐 조롱과 뭐 야유가 넘쳐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만 달러 이상이면 대부분 부자일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보통 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도 지금 블랙 먼데이를 맞은 판국에 코인이 더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권유를 했는데 살 수 있었을까요? 비트코인을요? 내 주식 관리하기에 바빴지 비트코인을 살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통 기관들, 금융들, 뭐 개미들 할 것 없이 생각보다 아직 많이 안 들어왔다. 적게 샀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어렵게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아직 안 산 전통 금융, 여기에 이제 빅테크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야 이거를 보고 개미들이 달려드는 이제 불장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2020년도에는 마이클 세일러가 했었고요. 21년도에는 일론 머스크가 했었습니다. 뭐 도지 뭐 쇼에 나와서 뭐 도지 파더라고 하면서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전통 금융과 빅테크가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꽤나 많이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 뭐 생각은 막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선점을 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막을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이제 제가 테더를 들고 왔는데요. 테더도 사실은 막혔어야 됩니다. 이 블랙락이 이제 뭐 바이낸스 뭐 이렇게 협업을 해서 법무부 재무부에서 바이낸스도 때리고 했었고 테더도 중국계니까 때리려고 했는데 아뿔싸 이 테더가 굉장히 많은 이 준비금을 자기들의 준비금을 8대2로 국채, 미국의 국채가 달러를 8대2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놓으니까 이걸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채권과 달러를 선점을 해놓으니까 결국은 달러와 공생하는 관계로 살아남았다. 이 테더가 지금 그 뭐 블랙락이다, JP모건 그 어떤 기관보다도 훨씬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선점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전통금융과 빅테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전통금융 역시 아직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블랙락이 판 깔아놨잖아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더 나아가 RWA, 이 RWA 때문에 알트코인도 결국 뭐 고속도로가 많이 필요하듯이 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금융은 이 두 가지 테마로 인해서 코인에 이제 물이 들어오고 이들이 이 시장에 발을 적실 것이다. 그리고 빅테크는 어떻게 들어올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빅테크는 AI에 대한 과잉 투자를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래도 블록체인보다는 현재는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는 결국 AI를 토대로 이제 블록체인과 엮어서 산업군을 만들고 파일을 키워내고 이 AI의 혈액이자 화폐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뭐 제가 AI 영상을 많이 찍었으니까 결국 전통금융은 ETF랑 RWA 그리고 빅테크는 AI를 필두로 물론 뭐 게임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뭐 많은 분야가 있긴 하지만 이 분야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막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이걸로 큰 돈을 번다는 거죠. 블랙락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SEC가 그렇게 코인을 싫어하고 뭐 리플을 항소를 하고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만 결국은 SEC가 한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을 했고 최근에 옵션까지 ETF로 승인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블랙락이 코인 시장에 대한 선점이 완료했다. 아까 뭐 그 1번에서 얼리 어답터처럼 이미 선점을 완료했고 이제는 마케팅을 하는 단계다. 그래서 뭐 법안, CFTC, 그러니까 모든 코인의 70%는 CFTC가 관할을 한다는 그 법안도 지금 상정이 됐고 아마 조만간 실행이 되지 않을까 내년 즈음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 인도 시장이 얼마나 코인 괴롭히기로 유명했습니까? 뭐 2년간 거의 뭐 엄청난 세금에 뭐 와지렉슨 또 해킹까지 당하면서 아주 뭐 코인 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그 이후로 블랙락과 지오라는 곳이 손을 잡으면서 뭐 주식시장, 코인시장 아마도 커다란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미 뭐 선점한 곳들은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있고요. 후발 주자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CNBC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문가 같은데요. 앤서니 폼폴리아노가 월가는 결국에 비트코인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아직 당신들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 뭐 그건 인정을 하는데
뭐 지금도 뱅가드 같은 곳들은 뭐 비트코인 쓸데없는 거, 뭐 쓸모없는 거 이렇게 하면서 ETF 신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당신들 결국 비트코인의 이 뭐 수요라든지 가치 창출에 굉장히 포모를 느끼면서 들어올 것이다. 뭐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요. 아예 마이클 세일러는요,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이제 애플을 예로 듭니다. 애플, 당신들 돈 남으면은 그걸로 자사주 매수하지 말고 비트코인 사라. 그러면 뭐 기간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5배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예를 들면서요. 이 애플의 핵심 뭐 전략이나 가치로 한 60% 정도는 그 핵심 전략으로 하시고 한 애플 가치의 40% 정도는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은행이 되겠다 하면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을 맺어보자면 불장의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전통 금융이나 빅테크에 의해서 결국 결정된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대선도 있고 거시경제 등등 뭐 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 주목할 거는요. 과거와는 다르게 ETF가 승인이 됐고 미국 대선판에 지금 비트코인이 대놓고 등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사태처럼 뭐 코인만 한다고 하면 뭐 능지처참 뭐 달러에 대항했어 뭐 이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빅테크나 전통 금융이 블랙락의 바톤을 이어받고 앞으로 마케팅을 해댈지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